우리나라에선 솔직히 배달라이더라는 직업이 하대받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배달라이더들이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기본만 하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액맥 샀었을 때 사건이 조금 떠오르는데 그때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핫박스가 얼마고 브라켓이 얼마고 이런 걸 몰랐어요. 가격을 75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게 엄청나게 눈탱이를 맞은 거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OTTV OTM입니다. 오늘은 파이팅 있게 쿠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52분입니다 요새 진짜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아요. 저녁에 이렇게 배달하면서 제가 갔었던 상점들이 내일 가보면 막 없어져 있어요. 자, 그 정도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없는 와중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점 밀집 지역으로 조금 나가서 첫 번째 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콜 받았습니다. 바로 앞이네요. 안녕하세요. 쿠팡이거든요. 그냥 밖에 있을게요. 조리되기니까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친구들 모임을 가졌어요. 친구 한 명이 뉴스를 봤는데 황당한 뉴스를 봤다라고 합니다. 이거 보고 나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가 힘들어졌다. 배달 음식을 문 앞에 던지는 모습의 배달기사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음식 발로 밀어옮긴 배달원입니다. 배달기사가 음식을 배달을 하는데 문 앞에서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어떤 배달기사는 피자를 발로 차고, 이런 영상들을 봤대요. 와, 진짜 과간이 아니었어요. 이 두 영상을 봤을 때 한 사람은 조금 젊어 보이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자기 가족이 먹고 자기가 먹는 음식이라면 그렇게 배달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거의 지금까지 한 만으로 7년 정도 퀵서비스 일을 하고 있고, 저녁에는 이렇게 음식 배달도 하고 쿠팡이랑 배민플러스 지사도 운영을 해봤고, 제 주변에 있는 제 친한 친구들은 배달 라이더 분들에 대한 그런 직업군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아요. 오히려 친한 친구가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픽업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는 저도 솔직히 같은 직종의 인간으로서 진짜 상종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선 솔직히 배달 라이더라는 직업이 하대받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이 배달 라이더라는 직업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도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제 배달 라이더라는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격이 있고 성향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 있어서 뭔가 약간 저만의 워라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정해진 규칙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프리하게, 말 그대로 제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고,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직장인들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도 당당하게 배달한다, 배달 퀵서비스 일합니다, 음식 배달도 같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창피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뉴스들에서 이렇게 배달 라이더로 일을 하는데 배달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제대로 일하시는 분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일이죠. 어이가 없는 일.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다음 콜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계속 이어가자면, 내가 해야 될 일이면 내 음식인 것처럼, 내 가족이 먹는 것처럼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저희 배달 라이더들이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기본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콜이 들어온 게 아니라 대기 주문 콜이 떠 있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찍었습니다. 역시 이 손가락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신의 손가락입니다. 음식 집어던진 배달 라이더가 픽업했던 음식이 햄버거였잖아요. 그놈이랑 다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전하고 빠르고 따뜻하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24년식 페이스리프트를 작년 4월 달에 신차를 내려서 이제 다다음 달이면 저도 딱 1년이 됩니다. 지금 약 한 3만 킬로 정도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동계를 조금 점검해 볼 시기가 오긴 왔습니다. 다음 픽업은 조선 아구찜. 근데 장거리네요. 장거리 콜입니다. 장거리라도 요것만 좋으면 가야죠.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거리 배송이 좋아요. 네, 장거리 배송 파이팅 있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맥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액맥 샀었을 때 사건이 조금 떠오르는데 그때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2018년도 10월 달부터 퀵서비스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PCX 125를 구매를 해서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모르고, 그 PCX는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구로 쪽에 있는 센터에서 제가
제가 직접 수령으로 오토바이를 샀었습니다. 1년 넘게 PCX로 일을 하다가 2020년도 7월 달에 학원 다니면서 이종수 형도 따고 엑스맥스 신차를 계약하려고 이제 알아보는 와중에 저희 집 바로 앞에 걸어서 한 300m 앞에 동네 조그만 센터가 있습니다. 2020년도 7월 달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토바이를 계약을 해도 굉장히 늦게 받을 수 있었어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거든요. 다행히도 거기 동네 센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엑스맥스는 2주 만에 물건을 빼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면허도 바로 땄고요. 엑스맥스 내렸을 때 그때는 사각탑 박스를 달았어요. 그 하디 거 브라켓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PCX 오토바이를 팔아야 되는데 제가 오토바이에 대해서 그때는 엄청나게 무지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팔아야 될지 어디다 팔아야 될지 저는 업자들한테만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가 2018년식 키로수가 한 4만 키로 됐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한 200만 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뭐 별 문제도 없었고 사고도 없었어요. 슬립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 센터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 PCX를 매입을 해줄 수 있냐? 오토바이가 워낙 깨끗하고 관리를 잘하셨으니 자기가 출퇴근용으로 탈 걸로 한 200만 원 맞춰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PCX를 넘기기로 했죠. 그러고 나서 오토바이 값은 이미 지불을 했고 나머지 뭐 탑박스라든지 이 세팅한 거 금액을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정말 오토바이에 무지했어요. 탑박스가 얼마고 브라켓이 얼마고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그쪽 센터에서 사장님이 탑박스랑 브라켓 포함해서 가격을 75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게 엄청나게 눈탱이를 맞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PCX 오토바이를 그 센터 사장님한테 넘기기로 했잖아요. 서류를 갖다 드리고 이제 입금을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일주일 있다가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 입금을 해주겠다. 탑박스 브라켓값 빼고 13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금 날짜 이틀 정도 남기고 나서 센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PCX 오토바이 혹시 미션을 갈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완전 오토바이에 무지했고 오토바이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미션을 갈아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PCX를 타고 전날까지 인천에서 성남까지 시원하게 문제 없이 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미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미션을 갈아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도 답답해서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를 찾아갔더니 그 사장님 하시는 말씀 미션을 안 갈아서 미션에 문제가 있으니 미션 비용은 빼놓고 자기가 입금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션 비용이 얼만데요? 이렇게 물어봤죠. 저는 당연히 미션 비용이 35만 원이랍니다. 장난치냐 이 개새끼야? 오 깜짝이야. 맛있게 드세요. 결국에는 미션 뭐 갈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죠. 이미 오토바이는 그 사장님 손에 넘어갔고 번호판까지 다 달려있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100만 원에 PCX를 넘겼죠. 네, 개호고 당했죠. 그런데 그 100만 원조차도 한 번에 입금이 안 됐어요. 두 번에 나눠서 입금을 해줬고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 100만 원 받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센터에 대해서 조금 신뢰를 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센터는 절대 다시는 안 가고 지금은 이제 서대문 북가자동에 있는 퀵스모터 바이크 센터만 가서 정비를 싹 받고 있습니다. 센터 진짜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비도 잘 봐주시고 꼼꼼하게 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센터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절대 호구당하지 마세요. 그때 그 계기로 저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뭐 제가 직접 정비까지는 볼 정도는 아니지만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제가 타는 엑스맥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박사가 되고 싶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OT의 호구일기. 저는 300만 원짜리 교육을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돈 주고 배운 거기 때문에 이 경험은 정말 값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배달라이더 생활 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맥스 앞쇼바 1년 정도 타시면은 터지거나 오일이 새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지 않으세요? 앞쇼바 안 터지고 오래 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뭐 운행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이렇게 운행을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차를 하시기 전에 메인 스탠드를 세워놓으실 거란 말이죠. 메인 스탠드를 세워놓고 이런 마른 걸레 있죠. 마른 걸레로 쇼바를 닦아주세요. 이 밑에 보면 리데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쪽에 리데나에서 흠집이 계속 나면 거기서 오일이 새는 거라고 해요. 앞쇼바를 운행 마치시고 집에 딱 세워놓으신 다음에 꼭 깔끔하게 한 번씩 마른 걸레로 닦아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토바이 산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다 됐는데
매일매일 닦아가지고 지금까지 운행을 하면서 앞쇼바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래 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앞쇼바는 야마하에서도 그래요. 소모품이라고. 그래서 금방 터지잖아요. 좀 귀찮더라도 퇴근하시기 전에 마른 걸레로 한 번씩 닦아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배달라이더 생활 꿀팁. 한 머리 죽여주는 황 목소리 한 머리